하나, 둘, 셋,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큰조씨의 내사모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내사모 몇 편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대충 한 10편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이미 끝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관계가 다 끝나고 보통 1년 지나서 그 썰을 풀었고, 좀 길면 2년 지나서 그 썰을 푼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은 현재 남자친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마지막 편이라고 이렇게 자신하는지는 끝까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때는 좀 내사모를 아예 하지 말까? 이제 그만할까라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실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약간 드라마처럼 보시잖아요. 일부의 분들은 이거를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제 인스타그램을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신다거나, 저는 이미 그 관계가 다 끝난 뒤에 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언팔도 다 하고 더 이상 보지도 않는 상태일 때, 아니면 뭐 호주를 이미 그 사람들이 다 떠났거나, 이런 경우에만 제가 그 썰을 풀었었는데, 저는 한 번 헤어진 연인이랑은 절대 다시 재결합하지 않는다가 제 연애 신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헤어진 연인이랑 단 한 번도 다시 연애를 했던 적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깨붓이라고 하죠. 저는 깨졌다 붙었다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물론 헤어지고 나서 남들처럼 저도 막 마음 아파하고 못 잊고 이랬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못 잊었다고 해서 헤어짐을 후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지나간 연인을 엿보이는 것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헤어짐의 디테일한 얘기를 좀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저를 미화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헤어짐의 과정에 있어서는 좀 상대방의 좀 너무 못난 점들은 굳이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들만 보시고 이런 막 DM이나 댓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언니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막 그 사람 다시 만나시면 안 돼요? 막 아니면 뭐 언니 아직도 사람이랑 연락하시나요? 이러면서, 왜 드라마 보면은 막 누구랑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런 DM을 정말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너무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만들기가 힘들었었고, 지금 남자친구는 헤어진 사이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어진 사람도 막 그렇게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막 그렇게 궁금해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유튜버지만 제 남자친구는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제 유튜브에 한 3번 정도 출연했었는데 가명을 썼었거든요. 남자친구 가명이 남자친구가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 가명을 제스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한 시리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남자친구를 주인공으로 내사모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틴더를 통해서도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팅 어플이 외국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흔하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소개팅이나 미팅이라는 거를 조금 더 생소하게 생각할 정도로 없고, 헌팅을 위한 술집 이런 거 외국에 당연히 없고요. 물론 뭐 클럽 같은 데서 뭐 같이 놀다가 번호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파티에서 뭐 만나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한국처럼 뭔가 연인을 만날 만한 특별한 활동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요즘 세대 사람들은 데이팅 어플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쓰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데이팅 어플의 종류가 진짜 많고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데이팅 어플마다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좀 제일 유명한 데이팅 어플이 1번이 틴더,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범블이랑 힌지라는 어플이 있어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힌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다르냐 했더니, 프로필을 만들 때 문답을 해야 돼요. 꼭 질문을 3가지를 뽑아가지고 내가 답변을 해야 돼요. 사진도 꼭 몇 장 이상은 올려야 되고, 최소 1장 이상은 얼굴이 제대로 나온 뭐 셀카여야 되고,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 뭐 필수 꼭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엄청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랜덤 사람들을 라이트 레프트를 안 해도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 안에서만 고르면은 당연히 100% 매치가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나를 라이크를 한 사람들이니까. 여자보다 남자 비율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 힌지를 가입을 하면 좋은 게 매일매일 진짜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라이크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그 50명에서 100명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맞아. 이 어플에는 키를 무조건 써놔야 되는데 제가 키 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188에서 195 사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키가 195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키도 써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마음에 드는데 하고서 이제 라이크를 했죠, 저도. 그래서 매치가 됐어요. 솔직히 전 첫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며칠 안 있다가 브런치를 먹으러 나갔어요. 별 약속도 없는데 화장도 너무 잘 되고 옷도 너무 마음에 드는 날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는 일을 가야 되는데 나는 집 들어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언니 그 어플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 있으면 그 중에서 만나봐 이러는 거예요. 마침 그 지금 남자친구가 시간 되는 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오늘 시간 되는데 넌 어때? 이렇게 하니까 걔가 근데 난 지금 일하고 있어서 나 퇴근하고 뭐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주말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웃긴 게 저는 오늘 아니면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오늘 아니면은 시간 안 되는데 나 계속 바쁜데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바쁜데 나 오늘만 시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걔가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봐야지. 그럼 나 퇴근하고 좀 여유 있게 봐도 돼? 한 6시, 7시쯤 보는 거 어때? 이런 거 했어요. 괜찮지. 이렇게 했어요. 좀 시간 쫓기니까 너가 우리 집으로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뭐 너네 집 갈게 이러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 안 가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띠껍게 대답을 했을 때 걔가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이러는 거예요. 제인이랑 미미랑 박 PD랑 이렇게 같이 살 때였어요. 그래서 나 지금 내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서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걔가 너네 집에 초대해주면 나 너 친구들이랑도 잘 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은 사람도 물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 나쁜 티를 낸 거죠, 제가. 그냥 얘랑은 만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럼 그냥 자긴 다른 데서 봐도 괜찮대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걸 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인이 출근한다고 해서 이제 데려다 주는데 또 연락이 또 온 거예요. 만날 약속 시간을 이미 정해놨잖아요. 나 곧 있으면 퇴근하는데 그래서 우리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진짜 어디서 봐도 괜찮아. 우리 저녁 먹던지 영화 보던지 할까? 또 이렇게 온 거예요. 사우스뱅크가 브리즈번에서 좀 첫 데이트 하기 제일 무난한 동네예요. 왜냐면 강가고 엄청 큰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엄청 많고 영화관도 있고 뭐 약간 그런 곳이에요. 나보고 사우스뱅크에서 만날까? 이런 거 해서 좋지 이렇게 했어요.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문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답에 이 친구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는 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잘 못 어울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펍이랑 클럽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밀집돼 있는 동네예요. 근데 저는 브리즈번에서 사는 내내 항상 벨리에서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프로필 사진들이 뭐 폭포에서 찍은 거, 약간 자연에서 찍은 것들이나 셀카가 딱 한 장이 있었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찍은 셀카였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고 플래시를 터트려가지고 찍은 셀카였고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찍은 셀카니까 몸이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이게 어깨가 완전 화나 있는 거야. 약간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긴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인상이.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나 벨리 살아. 벨리로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죠. 막 우왕 하는 그런 스포츠카 아시죠? 딱 그런 스포츠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남자친구를 봤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만나기 전에 그 프로필로만 봤을 때 되게 그런 이미지였다고. 근데 만났는데 수염이 있고 키가 엄청 크고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문신이 있으니까 막 문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어권에서는 퍽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바람둥이를 얘기를 하는데 약간 문신 엄청 많고 키 엄청 크고 약간 콧수염 있고 몸 엄청 좋고 약간 이런 남자들이 진짜 외국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꼭 엄청 시끄러운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완전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표정도 잘 못 숨기고 너무 가끔씩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이 그냥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진짜 많아요. 남자친구가 Hi, how are you?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보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너 수염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수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어플에 있는 프로필 사진에는 수염이 없었는데 갑자기 콧수염 있는 애가 나오니까 나는 거기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전혀 아닌 거야. 왜 너 수염 싫어해?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너 사진이랑 진짜 다르다.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얘도 눈치를 챈 거죠. 얘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나보고 뭐 사진이랑 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안 좋은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거기서 아차 싶은 거지. 막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매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누구랑 매치되는지 막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남자친구 나이를 모르고 나갔어요. 그 나보다 어린 건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근데 나이는 몇 살이야? 이렇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또 많이 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좀 많이 연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는 말이 다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약간 거기서 약간 좀 얘도 아니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거. 너 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면 너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진담 반 농담 반 식으로. 그리고 나도 좀 내가 조금 너무 무례했나 싶은 거였어. 내가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고 막 나 원래 좀 성격이 무뚝뚝해서 약간 그랬나 봐. 나 하나도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어요. 영화관에 도착을 해가지고 영화를 시간을 봤는데 영화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은 거예요. 영화표를 끊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이나믹 듀오 노래 중에 뭐 정치, 예술, 뭐 문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대화가 통해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진 않잖아요. 언어의 장벽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무슨 대화 주제를 꺼내도 진짜 대화가 너무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주제를 꺼내는데 대화가 다 너무 술술 잘 통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부터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통하자면서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영화 볼 시간이 됐는데 영화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그냥 영화 보지 말고 산책하면서 얘기나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한강공원 같은 곳이에요. 한 4-5번을 왕복을 했을 정도로 진짜 대화만으로 그렇게 그냥 산책을 계속했어요. 근데 너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는 회사도 다니고 근데 그 회사도 또 호주에서 조금 유명한 그런 회사였어요. 개인 사업도 온라인 사업도 하나 하고 오프라인 사업도 하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 상대를 볼 때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 성공력이 강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제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성공력이 진짜 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저랑 비슷한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연한데도 이미 막 커리어도 좀 꽤나 짱짱하고 비전이 완전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저랑 너무 그런 지향점이 비슷한 거예요. 막 성공력이 완전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내가 좀, 얘 되게 의외다라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좀 어리면은 아직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이제 약간 엄청 호감이 첫 만남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마음을 좀 너무 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게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지 뭐 반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처럼 일단 한번 사귀어볼까? 약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냥 안 사귀고서도 그냥 약간 연인처럼 지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캐주얼하게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피셜하게 데이팅하는 관계라는 거는 좀 진짜 뭐 가족들도 보고 막 이런 정도의 사이를 오피셜하게 데이팅을 한다고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비자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호주 올 비자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곧 얼마 안 돼서 호주를 떠날 거라서 막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다만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 그냥 가끔씩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그냥 이럴 약간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영어로 레드 플래그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쎄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가 핸드폰이 2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얘 왜 핸드폰이 2개지? 좀 쎄하다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레드 플래그거든요. 너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 너무 깊은 사생활을 첫 만남이나 별로 안 친한 사이에 얘기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되게 레드 플래그예요. 저는 그러면은 좀 이 사람 좀 나랑 안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나랑 대화가 엄청 잘 통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첫 만남인데
정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싶을 정도의 얘기를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퍽보이 이미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남자친구가. 나쁜 남자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MBTI가 INTJ예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랑 저랑 있을 때랑 성격이 완전 딴판이에요. 저랑 작은 조씨랑 남자친구랑 찍은 영상이 2개가 있고 저랑 남자친구랑 단둘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예전에 작은 조씨랑 같이 찍은 영상 봤을 때는 좀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큰 조씨랑 단둘이 찍은 영상 보니까 엄청 애교도 많고 자상하네요, 이렇게 댓글 달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갭이 커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사람들이랑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신기했대요. 내가 얘한테 왜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걔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걔한테도 그게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거 완전 레드 플래그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첫 만남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걔가. 그래서 저도 아직도 신기해요, 얘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제 첫 데이트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걔가. 그래 다행이다. 나랑 같은 생각 아닐까 막 걱정했었는데 그럼 우리 또 만나자? 근데 얘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저는 키가 작고 남자친구는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길래 저는 이제 포옹을 하려는 줄 알고 이렇게 포옹을 했죠. 근데 남자친구는 볼뽀뽀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민망한 상황이 됐어.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약간 민망해하면서 다시 이렇게 볼뽀뽀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우리 또 만나기로 했잖아. 이번에는 뭐 마운트 쿠사로 드라이브 갈까? 이러는 거예요. 또 한국으로 치면 남산 같은 곳이에요. 야경 포인트거든요. 2번째로 만났는데 면도를 싹 하고 온 거예요, 얘가. 또 호감도가 쑥쑥쑥 올라갔어요. 이제 분위기도 엄청 좋고 대화도 너무너무 잘 통하고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딱 입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또 생각보다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또 그 순간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피해버렸어요. 데이트를 되게 잘했는데 저는 이제 딱 그 거절한 순간 이제 얘 나한테 다시는 연락 안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미 벌어진 일. 그 2번째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주말에 박 PD랑 미미랑 제인이랑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4박 5일인가 뭐 좀 길게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행 잘 갔다 오고 뭐 여행 갔다 오면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졌죠. 2번째 데이트를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둘 다 서로 연락을 안 했어요. 여행을 갔는데 진짜 딱 여행 간 첫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너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뭐 잘 도착했어? 재밌게 놀아?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의외였던 거죠. 나는 얘가 다시 나한테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답장하면서 여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여행 동안에 내내 뜨문뜨문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이 됐는데 걔가 브리즈번으로 돌아오네? 언제 시간 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이러는 거였어. 어딘데? 이렇게 하니까 걔가 방구 전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전시를 너랑 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완전 심쿵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2번째 데이트 때 우리 타투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친구도 타투가 많고 저도 타투가 좀 있는 편이니까 걔 남자친구한테 이 타투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타투가 뭐냐면 반 고흐 그림 타투예요. 근데 이게 좀 가족 의미가 담긴 타투거든요, 저한테는. 제 동생도 이 타투가 있고 우리 가족이 반 고흐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걔가 너 반 고흐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 이 전시회 너랑 꼭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약간 심쿵을 했죠. 제스퍼가 티켓을 예매를 해서 저한테 띠링 하면서 보냈는데 VIP 티켓인 거예요. 도록도 포함돼 있고 뭐 에코백이랑 패스트 엔트리랑 술도 한 잔 포함돼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다 포함돼 있는 15만 원짜리를 끄는 거예요. 마음이 좀 쉽게 보이는 방법이 시간이랑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랑 돈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소중하잖아요. 얘 내가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친구가 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이트를 코스를 진짜 또 항상 너무 잘 짜와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고서 막 나 여기 가고 싶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예약할게 이러고서 우리 무슨 요일날 거기 그거 예약했으니까 그거 하러 가자 막 이러고. 저도 ENTJ고 남자친구는 INTJ니까 그런 에너지가 되게 잘 맞아요. 맨 처음에는 얘한테 마음 뺏기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 점점 얘한테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난 게 한 10월 달쯤이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좀 캐주얼하게 만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도 12월 되면 송년회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데 아마 벨리에서 끝날 것 같아. 나랑 같이 벨리에서 놀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막 클럽도 좋아하고 막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클럽, 사람 많은 것도 안 좋아하고 친구들끼리 도란도란 마시는 건 좋아하지만 먹고 죽자 이런 걸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또 술을 같이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만난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저는 근데 얘랑 한 번쯤은 이렇게 술 먹고 막 벨리에서 놀고 막 펍도 가고 이러고 싶었었는데 얘가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래서 저한테 너 이 펍 알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펍이
저희 브이로그에서도 많이 나왔던 펍인데 오락실 겸 펍인 곳이 있어요. 아, 나 너랑 여기 가서 놀고 싶어?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그 펍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저는 이제 집이 벨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나와라고 하면은 3분 거리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얘는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하고 온 후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났는데 딱 봐도 완전 취기가 오른 상태였어요. 횡단보도에 제가 걔는 건너편에 있고 전 여기에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그 키 큰 애가 저를 보면서 막 완전 활짝 웃으면서 막 점프 하면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스킨 순서가.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 손깍지를 끼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게 수위 높은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키스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바깥에서 손은 절대 안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라고 확실히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저도 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바깥에서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을 딱 잡았죠. 그래서 우리 둘이 손깍지를 끼고 그날 이제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오늘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놀고 그리고 이제 벨리에서 또 가까운 곳에 조금만 걸어가면 또 한강 같은 곳이 나와요. 저도 이제 술이 좀 알딸딸하게 오른 상태였죠. 그러고서 이제 그 강가를 걸어가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너가 너무 좋아져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실 나도 그래. 나도 곧 떠나는 상황이라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었어. 너한테 마음을 표현하면 상처받을까봐 좀 걱정이 됐었어. 그래서 여태까지 마음 표현을 못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남주가 너가 절대 나한테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한국 나이로 32살인데 뭐 연애도 해볼 만큼 해봤고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만나봤고 뭐 다정한 사람도 다 만나봤고 했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인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캐주얼하게 만났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2번 뭐 이렇게 만났었어요. 근데 딱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자주 만나냐면 일주일에 6일에서 7일을 만났어요. 남자친구도 쓰리잡을 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쓰리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진짜 바쁜데 남자친구는 회사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막 출근을 막 뭐 아침 6시, 7시 막 이렇게 하고 퇴근을 막 오후 3시, 4시 이렇게 하는 회사였고 근데 저는 옷가게랑 바텐더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남자친구보다 늦게 끝났어요. 데이트를 안 하는 날에도 항상 저를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남자친구 회사가 여기에 있고 남자친구 집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여기에 있고 옷가게가 여기에 있었어요. 회사 끝나면 저희 옷가게로 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저를 태워서 다시 저희 집으로 저를 데려다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저희 옷가게를 지나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거를 데이트를 안 하는 날에도 매일같이 저를 그렇게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텐더 일을 했잖아요.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뭐 일요일에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또 사업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뭐 미팅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매일매일 다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어디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나 이번 주는 어디서 일을 해? 그럼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데리러 와요. 그래서 저를 태워서 제가 일하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줘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또 자기 볼 일을 보러 가요. 그러면은 저한테 또 오늘 몇 시에 끝나? 그럼 제가 몇 시에 끝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미팅하고 하다가 다시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저를 태워서 다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술을 안 먹어요. 나 지금 끝났어 이러면 친구랑 놀다가 또 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줘요. 너무 바빠서 저를 못 데리러 오거나 못 데려다 준다 이러면은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몇 시에 끝나는지 알려주면 내가 거기로 택시 보낼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 몇 시에 끝나 이러면 택시를 보내줘요. 제가 만약에 나 오늘 기분 안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도 작은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도 진짜 자주 써줬거든요. 그러면 편지 언제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차 안에서 너 기다리면서 썼어. 그리고 이벤트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막 촛불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오늘은 뭐 무비나잇이야 이래가지고 막 간식거리랑 이런 거 영화랑 이런 거 다 세팅해놓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소한 자상함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 집을 가요. 그럼 남자친구는 항상 저를 신발을 벗겨주고 신겨주고 제가 남자친구 집 딱 도착하면 남자친구가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렌지 주스 먹을래? 물 마실래? 따뜻한 차 마실래? 차 마실래? 그러면은 차 끓여서 갖다 주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 요리를 진짜 잘해요. 저도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걸 알아요. 저한테 단 한 번도 요리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항상 남자친구가 요리를 해요. 남자친구가 한 요리를 저한테 뭐 한 100번? 200번 해줬다 치면은 제가 남자친구한테 요리해준 거는 한 10번도 안 돼요. 그리고 막 아침에는 막
핫케이크 구워서 과일 잘라가지고 침대로 막 갖다 주고, 제가 만약에 밤에 나 딸기랑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막 이러면 차 끌고 나가서 딸기랑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다 플레이팅해서 침대로 갖다 주고, 연애의 로망을 다 실현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맨날 신신당부해요. 너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 평생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저는 남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캐나다 워홀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 있는데 왜 캐나다를 왜 가냐, 남자친구랑 어떻게 되는 거냐, 헤어지고 가는 거냐, 뭐 장거리냐, 이런 질문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었어요. 지금 남자친구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 이 관계가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인 것도 맞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위해서 제 인생의 모든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그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제가 이제 호주를 떠날 때쯤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확고했고, 1년 정도 장거리를 하는 게 저희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영원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항상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자친구도 그랬대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함께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든 사람이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도 성공력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저랑 둘 다 좀 삶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비슷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상태가 되는 게 저희의 가장 첫 번째 목표거든요. 맥시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나 어디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고, 사실 저희가 생각보다 자주 보고 있어요. 제가 호주를 떠나고 한국에서 머물렀었거든요. 캐나다 오기 전에. 근데 제가 그때도 호주가 진짜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남자친구가 한국에 한 달을 올 때 회사에 유급휴가를 내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한 달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부모님한테 나 연애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해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를 받는데 외국인이니까 부모님이 좀 걱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며칠을 지냈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너무너무 서로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막 대화도 하고, 제가 중간에서 계속 통역을 했죠. 부모님 먼저 주무시러 방을 들어갔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식탁에서 두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게 정말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행운이라는 거를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부모님처럼 너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평생 너와 그리고 너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남자친구 가족들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남자친구 가족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진짜 한국에 1도 관심이 없는 애였어요. 한국 음식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제 남자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거는 소주랑 강남스타일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이 완전 인기 폭발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너 오징어 게임 알아? 너 그거 봤어? 이러면 아니 나 안 받고 볼 생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 부모님이랑 너의 도움 없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갑자기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한테 그게 정말 다른 게,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다 존경할 만한 거리를 보이잖아요. 내 애인은 일도 열심히 하고 내 애인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멋있는 요소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를 다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연애적인 사랑도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사랑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막 과학적으로. 연애적인 감정만 존재하는 관계일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자체를 존경하게 되면 연애적인 감정은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덜해질 수 있어도 이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서로한테 되게 받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악플 읽기가 잘 되고 나서 이 악플 꼭 읽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읽어볼게요. 악플 하나 남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읽어주시길. 저는 20대 후반 영주권자 호주 교민 남자인데요. 현지 백인 남자들 쉽게 만나시면 파트너 비자 이미 받고도 남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영주권도 없으신 걸 보니 역시나 엔조이용이셨군요. 온갖 임시 비자로 연장하시다가 결국 영주권 못 받으셔서 호주 떠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힘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댓글뿐만이 아니라 호주 정말 좋은 나라인데 왜 떠나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떠나시면 나중에 비자 못 받으세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도
너네 캐나다 간 거 후회하지 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비자가 없어서 약간 떠밀리듯이 호주를 떠나서 캐나다를 간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떠날 때도 호주 비자가 남아 있었고 작은 조 씨도 아직도 호주 비자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호주 돌아가려면은 지금 당장에도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호주 영주권을 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호주 워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나라를 워홀을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를 워홀을 갈 수가 없어서 오래 머물렀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영주권을 따고 싶어서 막 버티다가 쫓겨난 줄 알더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웃긴 게, 그 나라 사람들을 사귀면 헤어지기 전에 빨리 영주권부터 신청해. 너 빨리 영주권 따야지. 너 그러다 나중에 뻥 차이면 어떡해? 막 영주권부터 신청해. 막 이러거나, 아니면 뼈 빠지게 일하고 뭐 뼈 빠지게 공부하고 해서 진짜 개고생해서 영주권 따는데 니는 애인이 있어서 영주권 개 쉽게 따서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열등감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댓글도 이분이 어떻게 아득바득 열심히 해가지고 영주권을 따셔서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영주권을 따려고 아득바득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뭐 본인이 말하신 대로 저는 원하면은 남자친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영주권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저한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나중에 받으면 받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도 저랑 한국에서 함께 하고 싶으면 남자친구도 한국 영주권이 필요하겠죠, 나중에는. 캐나다를 온 것도 너무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올해도 호주를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원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곳이고, 볼 때마다 웃겨요. 왜 내가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만난 지도 이제 2년 가까이 되기도 했고, 나중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요. 영주권을 위해서 정부 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때도 항상 제 이름을 올리고 파트너가 있다고 표시를 하고, 회사 서류에서도 남자친구가 항상 파트너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돼도 솔직히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승인이 나는 데까지는 저희 둘 다 영주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느 한 곳에서 좀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제가 많이 젊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달려가고 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막 여태까지 남자친구 사랑 엄청 늘어났지만 저희도 막 보고 싶어서 서운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장거리를 잘 보낼 수 있는 거는 관계에 대한 확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만 와도 제가 남자친구랑 잘 만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맨날 물어봐요. 헤어졌냐 사귀었냐. 저랑 남자친구의 근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오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커플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하는 콘텐츠가 주가 아니라는 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장정에 제 남자친구랑 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나올지 약속드릴 순 없지만 번외편으로 저랑 똑같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는 첫 만남 썰을 한번 남자친구랑 나중에 같이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제 입장이랑 남자친구 입장이랑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큰조 씨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시리즈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